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김무성 전 대표가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20주 이상 이 대권 지지도조사에서 1등을 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는 잘 알 것이다. 자, 그 뒤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은 바뀌는 법. 지금 이낙연, 이재명 희희낙낙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마포포럼에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모델이라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통령 선거까지 완주하고 대통령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은 일단 원희룡은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는 점입니다. 자, 제주도지사, 그전에는 서울 양천 갑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습니다. 자, 원희룡 지사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가장 먼저 야권에서는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오늘 원희룡이 밝힌 원희룡 모델도 나름대로 신선했습니다만 이렇게 한 명이 치고 나오면 야권에 희망이 생깁니다. 분위기가 생깁니다. 지금 보수 쪽에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공개된 인물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홍준표, 오세훈, 또 안철수, 여기에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 홍정욱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외에도 또 새로운 인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권 레이스를 시작했을 때 지지율은 5% 정도였습니다. 1년 만에 대통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년 3월, 후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는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보수 잠룡 중 누가 치고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원희룡은 홍준표, 안철수 등을 거론하면서 이제는 제가 우리 팀 대표 선수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원희룡이 이렇게 치고 나가주는 것은 이 레이스에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갖습니다. 원희룡의 자극을 받은 다른 후보들이 힘을 낼 수도 있고 또 원희룡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원희룡 지사는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등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원희룡이 오늘 마포 포럼에서 발언을 한 것을 보면 패기가 있습니다. 자, 원희룡과 함께 앞으로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속속 드러날 겁니다. 그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서서히 분위기를 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15일 안철수, 홍준표 등 야권의 대선 주자를 언급하면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 마포포럼 초청 강연에서 국회의원, 도지사, 도합 5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당에서 공천을 주기만 하면 민주당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원희룡은 출마하면 당선은 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저는 이길 줄 안다. 보수가 혁신하고 변화할 때 이겼고 거기에 늘 앞장섰다. 2004년 천막 당사 시절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며 승리를 끌어낼 때 소위 소장개혁파로 앞장섰고 2007년 실용으로 확장하며 압도적 대승을 거뒀을 때도 제 역할을 했다. 2012년 비대위를 출범시키며 변화와 복지를 내걸고 승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팀은
변화할 때 확장할 때만 이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홍준표 원희룡이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거전에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홍준표 원희룡이 후보로 나와서 TV 토론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저는 좋지 않은 프레임에서 자유롭다. 과거사, 도덕성, 막말 등 상대가 제 삿발을 잡을 게 없다. 스토리도 있다. 흑수저니 개천에서 욕 났느니 이런 이야기에도 안 밀릴 자신이 있고 민주화 운동도 지금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전혀 꿀리지 않는다. 제주도 출신이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하나로 크게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흑수저 개천에서 욕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뭐 사법고시 수석하고 뭐 어쨌든 난리 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도 지금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 가령 이재명이나 이낙연은 사실 민주화 운동한 사람은 아니죠. 아무튼 원희룡의 이런 이 소신 자신감은 좋습니다. 흑수저는 확실하고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인사, 국민통합, 도덕성 등 형편이 없는데 왜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우리 앞에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반문연대 투쟁, 보수청산, 중도반문, 원희룡 모델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반문연대 투쟁. 아주 익숙하지만 연달아 졌다. 또 질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델 반문연대 투쟁 모델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델 보수를 청산하고 중도 반문으로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뺄셈이다. 보수를 인정하지 않으니 더 큰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이 과거의 보수를 다 부정하고 중도로 가자. 이런 식도 원희룡은 반대하는 겁니다. 보수는 중요하다. 뺄셈이다. 보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큰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모델 원희룡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원희룡 모델에 대해서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 중도와 보수가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집권 여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 너희들은 못 믿겠다는 국민들께 믿음을 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원희룡은 원희룡 모델로만 이길 수 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고 가치다. 우리가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할 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가 아니라도 좋다. 원희룡 모델을 구현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홍준표, 안철수 다 좋다. 그런데 원희룡 모델은 아무래도 원희룡이 제일 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똑부러지는 발언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뭐 대통령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매력도 필요하고 TV 토론 능력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을 깨안을 수 있는 포용력도 필요하고 스토리도 필요하고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어쨌든 자신이 말하는 원희룡 모델 내가 아니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홍준표든 안철수든 다 좋다. 그러나 홍준표, 안철수보다는 내가 더 원희룡 모델을 잘할 것 같다는 주장인데 어쨌든 선의의 경쟁을 먼저 도발한 겁니다. 잘 됐습니다. 여기에 뭐 오세훈 전 시장이나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누가 제1야당의 후보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원희룡이 불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발은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원희룡이 잘하면 원희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원희룡은 그런 점에서 약점이 참 없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 뭐 쉽고 헐떡하기보다는 장점을 가지고 붙어야 합니다. 지금 보수의 잠룡들, 물론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거론되지만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르죠. 그것도 뭐 어떻게 될지. 그러나 지금 원희룡의 이 제안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다른 잠룡들도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낙관론자인가요? 아무튼 2022년 대통령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